자, 이번 시간은 이온화 에너지 개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강의가 있는데 소거가 되어 있어서 강의를 다시 찍어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화 에너지 이런 개념인데, 자, 일단 이온이다라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지? 이온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어떤 이온을 떠올리면 좋냐면 양이온, 그치? 양이온을 떠올리세요. 쉬운 말로 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전자, 그러니까 원자 핵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전자가 원자 핵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요 전자를 떼어내야 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그래서 정의 자체는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는 이제 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조금 외우기가 힘들면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개는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그러면 떼어낼 때의 상황을 보세요. 이 핵이 전자를 강하게 당길수록 떼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강하게 당긴다는 얘기는 유효 핵 전하가 크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전자가 더 먼 껍질에 존재할 경우에는 멀리 있잖아. 그러면 이 인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그지? 그럼 떼어내기가 더 쉬워지지, 그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요, 일단은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자가 있으면 이게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뭐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이렇게 떼어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큽니다. 그치? 얘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떼어내기가 더 힘든 거야, 그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뭐가 되기 쉽습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자, 나트륨 원자에 495kJ/몰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지? 뭐 가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떨어지면서 나트륨 이온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온화 에너지 여기 주의해 봅시다.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그냥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러니까 뭐 양이온, 음이온 가릴 거 없이, 그지? 또 이가이온이더라도 그냥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개념도 한번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는, 자, 우리가 에너지 준이다라는 걸 배웠었잖아, 그지? 그러면 제일 안정한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n equal 1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를 이제 무한대로 어떻게 돼? 옮기게 된다는 얘기는, 그죠? 원자핵에서 무한대라는 얘기는, 핵의 인력이 닿지 않는 장소잖아, 곳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바닥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자, 무한대로 전이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다. 조금 응용되는 문제일 경우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인데, 이온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주기율표가 있으면 자,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자, 이렇게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무슨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런데 얘는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이온화 에너지의 이제 특이한 부분 있잖아, 그지?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 전체적인 경향성은 어떻게 돼? 쭉 증가하고 있잖아. 쭉 증가하고 있지? 쭉 증가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려가는 부분. 자, 요 부분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포인트야. 요 부분. 올라가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합니다. 그치? 같은 주기에서는 왜? 원자번호가 커지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당기는 힘이 증가하잖아. 그치? 당기는 힘이 증가하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그림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원자핵이 있고요. 여기 전자가 있는데 여기 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강하게 작용을 해. 그지? 그러면 얘를 떼어내야 돼. 떼어내려면 이 힘이 크면 클수록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는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껍질은 변화가 없지. 그지? 유효 핵 전화가 증가해. 강하게 핵 쪽으로 당긴다는 얘기야. 그럼 떼어내기가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대체로 증가한다. 모두가 아니고 대체로라고 되겠지. 그지? 예외 구간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밑에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예외가 있는데 왜 예외가 생기는지는 오비탈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커진다.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껍질 수는 주기의 숫자와 같습니다. 1주기는 껍질 1개, 2주기는 껍질 2개, 3주기는 껍질 3개, 4주기는 껍질 4개. 우리가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 4주기까지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껍질이 증가하면 더 멀어지잖아. 핵으로부터. 그럼 인력이 약해지지? 떼어내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내용을 이제 합쳐서, 그지? 자,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의 이 그래프 자체는 1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럼 1차, 뭐 2차 이거 다른 차이가 있나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여기에 립에 붕이 더 위에 있어야 돼. 붕소가. 근데 여기 내려오고 있잖아. 그지? 붕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질소와 산소 내려오고 있지?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외워야 돼. 어디야? 2, 3, 12, 13, 그 다음에 5, 6, 15, 16. 여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렇게 좀 공부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할 때 요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할 때 높낮이를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 그치? 리튬이 여기야. 그러면 베릴륨은 여기고 붕소는 여기야. 이렇게 선을 끊는 좀 훈련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해. 그지? 여기야. 그지? 그러면 자, 지금 붕소가 더 원자번호가 큰데 베릴륨보다 낮아. 그지? 그러면 순서대로 리, 붕, 배 순서야. 그지? 여기도 탄, 산, 질 순서야. 그지? 요런 순서들을 조금 나중에 그려서 익히든지 아니면 외우든지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 부분 하나하나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 너무 쉬워져서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선생님 벨릴륨하고 붕소가 있으면 얘가 커야 정상인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 이제 오비탈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2족과 자, 2족 벨릴륨 13족 붕소가 있습니다. 그럼 벨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이고 5번이야, 그치? 그 다음에 오비탈 까먹으신 분을 위해서 1s, 2s, 2p, 3s, 3p, 4s까지만 외우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2개, 2개, 6개, 2개, 6개, 2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치워나가는데 지금 벨릴륨은 4개야, 그치? 4개고 붕소는 1s, 2s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얘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여기에서 이 전자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딱 비교를 하게 되면 누가 더 작아요? 불안정한 게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게 더 떼기가 쉬운 거지, 그치?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E가 E'보다 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벨릴륨이 붕선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야.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 알겠니?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족, 16족에 있는 요런 내용입니다. 15족, 16족. 그러면 16족 원소는 2p 오비탈에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가 7번이고 얘는 8번이에요. 그럼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이 각방을 채운 후에 쌍을 지운다. 이거 무슨 규칙이었습니까? 훈트의 규칙의 내용이었었지, 그치? 이 문제를 푸는데 상관없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차이점이 전자가 원자과 전자 요 하나 떼어냅니다. 하나 떼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떼어내는데 에너지 여기는 이제 요거 원자과 전자 쌍을 이루고 있는 요 전자를 떼어내는데 딱 보면 이 전자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전자예요? 질소에 있는 전자와 산소에 있는 전자를 뗄 때 누가 더 불안정해? 산소가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더 불안정하지. 떼기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떼어내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툭 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가 마그네슘이나 그죠?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을 비교해 보면 마그네슘은 12번, 알루미늄은 13번이야, 그지? 똑같이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와서, 그지? 그대로 따라와서 네모를 좀 그리기가 그래서요. 자, 그러면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는 이제 1s, 3s 오비탈에, 그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똑같이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갑니까? 2p 오비탈까지 가잖아, 그지? 하나 더 가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얘가 더 어떻다? 쉽잖아, 그지? 그지? 쉽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 16쪽에 인하고, 그지? 인하고 황이 있어, 그지? 그러면 2는 몇 번입니까? 15번. 얘는 16번이잖아, 그지? 그러면 1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지? 그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지?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얘가 3p 오비탈에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똑같은데
여기에 p 오비탈에 여기에 쌍을 지우는 요놈이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도 누가 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는 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쉽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인이 황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 요 흐름대로 쫙 그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 또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되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순차적, 그지? 순차적, 차례대로, 그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지? 하나하나씩, 그지?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씩을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로 그치 같은 원자에서 두 개를 떼어낼 때 2차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3차 제3 이온화 에너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과 전자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원소가 있냐면 자, 11번인 나트륨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나트륨은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L 껍질에 전자가 또 최대로 몇 개 들어간다고 그랬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로 배열을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점을 찍어주고, 그지? 그럼 이게 10개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나트륨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나트륨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면 자, 일단은 요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떼어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니? 요걸 한번 지워볼게. 아이고, 요거를 조금 작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걸 떼어내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뭐가 남습니까? 요 테두리가, 그지? KLM 껍질이라는 게 싹 하고 없어져, 그지? 요거 놔둘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얘를 떼어내야 되잖아, 그지? 요 KL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필요한 에너지가 2차 이온화 에너지인데, 문제를 보세요. 갑자기 껍질이 핵에 가까워졌어. 그러면 핵에서 이 중심으로 당기는 요 인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트륨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고, 2차 이온화 에너지는 2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갑자기 유효 핵전화가 확 증가하잖아, 그지? 이온화 에너지가 확 증가하지. 그래서 부등호를 2겹으로 해놓은 이유는 갑자기 커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E3야. 그냥 증가하겠지, 그지? 네 번째 떼어내면 E4야. 일단은 증가하겠지, 그지? 그럼 우리는 어느 부분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확 증가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야? 1이야, 그지? 그럼 1차에서 2차로 갑자기 커질 때, 그치? 순차적 이온화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커질 때 그 전 단계가 원자과 전자 수야,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전자수가 작아질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작아져서 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트륨 위에가 나와 있지, 그지? 496에서 4000, 한 10배가량 커지, 엄청 커지고, 여기 4000, 6000이니까 커지고, 6000, 9000이니까 커지고, 9000에서 13000 커지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까지의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 된다. 그치? 껍질 수가 줄어들면 유해액전화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마그네슘의 예를 여기는 드러났네요. 마그네슘. 얘는 맨 바깥쪽 껍질에 두 개가 있으니까, 그지? 얘 떼고 얘 뗄 때, 그지? 별 차이가 없다가 두 개가 다 떼어지고 그 다음 지금 이 껍질을 보세요. 얘가 맨 안쪽이 K 껍질, L 껍질, N 껍질이야. 그래서 N 껍질 두 개 뺄 때는 증가해. 그런데 얘가 L 껍질에 있는 전자를 뗄 때는 엄청나게 값이, 그지?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값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면 팍 커지기 직전에 이게 원자과 전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뭐 암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수, N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면 원자과 전자는 N-1. 그러니까 갑자기 증가하기 그 전 단계의 그 차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이게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뭐가 컸습니까? 앞에서 원자 반지름이 컸었지, 그치? 원자 반지름이 컸었고, 그 다음에 금속성도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반대로 이렇게 갈수록, 그치?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경향성이 반대야, 그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는 반대의 경향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비금속성 음이온 경향성에서 18쪽은 뭐 제외한다. 뭐 그냥, 그치? 뭐 18쪽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에서 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자, 왼쪽 탐구자료창 자료를 보세요. 여기에서 갑자기 커지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커지네. 여기에서 갑자기 커지네. 그러면 항상 봤을 때 갑자기 커지는 전 단계, 갑자기 커지는 전 단계, 갑자기 커지는 전 단계가 원자과 전자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나 원자과 전자 값을 구할 때, 자, 이런 거 좀 잘 보세요. A, B, C 중에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자, 1가, 2가가 양이온이잖아. 1가, 2가, 3가, 그지?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쉬운, 그치?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순서는,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당연히 1가잖아, 그지? 1가. 쉽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A는 이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양이온이 돼. 근데 B라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다 에너지를 합해줘야지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3차까지 가는 놈은 여기까지 에너지를 다 더해야지 전자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온, 양이온. 그래서 보통 예를 들자면 얘가 나트륨 이온이라면 얘가 마그네슘 이온이고, 얘가 이가 이온이고, 얘가 알루미늄 이온, 삼가 이온,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지? 됐나요?
그 다음에 C가 될 때, 쌤이 얘기했지, 그지? 순차적으로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이거 빨리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이온화 에너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뭘 합니까? 증가한다.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했죠.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 그 다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씩을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자과 전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1번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고 열차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큰 원소일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큰 원소일수록 강하게 당기잖아.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지. 어렵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인 경우에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원소가 비금속 같은 주기면 껍질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금속보다는 비금속이 핵전하가 더 크잖아, 그지? 그지? 뭐 남아알교 인원 영화 칼칼 이렇게 봐야 되지, 그지? 그러면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크다가 아니고 어떻다? 핵전하가 적으니까 작다 이렇게 해야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수가 증가할수록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지, 그지? 전자의 반발력도 줄어들고 또 떼다 보면 껍질이 하나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감소가 아니고 증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들을 때 개념은 1.5배속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1.3배속이나 1.5배속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설명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선생님이 말을 느리게 하는데, 그게 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 싶은 부분은 좀 1.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은요, 요 친구들은 몇 주기? 2주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은 몇 주기 원소들입니까? 3주기 원소가 되겠지, 그지? 이거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와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를 쓰세요 했으니까 B하고 C. 그 다음에 C와 같은 쪽에 있는 거, 그치? 요게 네온이면 요게 아르곤이잖아, 그치? E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라인을 끄면 돼. 얘 높이 비교하고 싶지, 그치? B, C, D, E. 그럼 누가 제일 낮아요? D가 제일 낮잖아, 그치? 그래서 D. 그래서 선을 좀 그어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 습관 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여 리튬하고 플로린은 2주기니까 플로린이 더 크네. 자, 일반적인 경향성은 요거야, 그지? 근데 어디가 차이 난다? 2, 13, 15, 16, 그지? 근데 끝자만 하세요. 2, 3, 4, 5, 6, 그지? 그러면 4 빼고, 그지? 2, 3, 5, 6. 거기에서 툭 떨어져, 알겠지? 나트륨, 칼륨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했고, 배붕 여기 나와있네. 2족, 13족이잖아, 그지? 수회,
리베 배붕. 얘 4번 5번짜리잖아, 그지? 그럼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 요거 특이한 부분 있는 거, 그지? 요거. 그 다음에 인황, 요것도 5, 6, 15, 16이지?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래서 쌤이 앞에 설명했던 그 개념을 외우고 문제를 풀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다음은 M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식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E1, E2가 있으니까 E1은 E2보다 누가 더 큽니까? E2가 더 크지? 왜? 전자의 반발력이 줄어들잖아. 전자수가 줄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 다음에 E2는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크다. 맞지? E2는 전자 껍질이 바뀌어버려, 나트륨은. 그러니까 갑자기 확 증가하지, 그지? 그래서 마그네슘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원소 X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값의 변화량이 갑자기 커지는 부분. 5, 1800, 2000, 14800. 그럼 어디에서 갑자기 확 증가합니까? 어디에서 확 증가합니까? 보이십니까? 5, 그 다음에 3, 여기 요 사이 보이니? 2745에서 10,000까지 갑자기 확 증가하네, 그지? 그러면 요걸 써보면 E1, E2, E3, E4에서 갑자기 확 증가하네. E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의 원자가 전자수는 갑자기 증가하는 요 전 단계, 그지? 전 단계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주기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갑자기 커지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갑자기 커지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디에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커지네. 그럼 얘는 1가, 얘는 그치 2가, 그치 2가. 그래서 A와 B는 같은 족 원소가 아니지,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고요. A와 B, A는 B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치?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적으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당연히 2가, 1가보다는 2가가, 그치?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해야 되지. 틀렸고. 자, 그 다음 B가 비활성 기체를 갖는, 그치? 전자를 다 떼어내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그치? 여기까지 값을 다 더해야 되니까 738에다가 1451을 더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2189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738이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